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호관리 강의를 맞은 이금남입니다. 저희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겠고요. 간호관리 수업도 지역사회와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 수업, 교재 중심으로 쭉 하게 될 거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출문제로 문제풀이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요 간호관리학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간호관리. 우리가 관리라는 용어는 조직 안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되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학문을 우리가 관리학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앞에 간호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간호조직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학문을 간호관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호관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일단 교재 1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간호관리학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먼저 쭉 우리가 목차, 우리가 컨텐츠를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루는구나 먼저 살펴보고 오늘은 1장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차례 부분 보세요. 차례 부분 보시면 제1장에 간호관리 이해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요 간호관리에 대한 개념 이해를 다룰 거예요. 개념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요 관리학이라는 것이 간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반 관리학에서 출발한 것을 간호학에 우리가 간호조직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장에서는 두 번째로 요 관리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우리가 간호조직 관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관리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간호조직의 목적은 우리가 간호의 목적, 즉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간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간호조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간호란 무엇이고 간호의 목적은 뭔가, 이 간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간호관리의 개념이라던가 관리학의 발전사라던가 우리가 간호 이론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간호 관리, 즉 조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기획이거든요. 기획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획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는 이 관리에 있어서 과정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획에 대한 것이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다루는데, 기획 개념이라던가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다룰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 관리 기법의 하나인 목표 관리 기법이라던가 우리가 예산은 기획과도 관계 있고 통제와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던가 생산성과 수가, 간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우리 2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여러분들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구조 만드는 기능을 조직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3장에서는 우리가 조직기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여러분들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우리가 선발하고 배치하고 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배분하고 이런 게 인적자원관리인데요. 인적자원관리에 하기에 앞서서 조직에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을 4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직무에 관해서 분석, 평가, 설계라는 것은 인적자원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걸 4장에서 볼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5장에서는 인적자원 관리를 다룰 겁니다. 오늘날에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적자원, 사람 자원이죠. 결국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조직 관리에서도 간호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우리의 인적자원 관리, 사람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장, 6장에서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고 업무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 관리라면, 우리가 맡겨진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동기부여하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지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지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지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6장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간호관리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관리자가 해야 되는 기능이 기능적, 과정적 요소가 있고요. 우리가 과정적 요소가 있고요. 요 과정적 요소라는 것은 관리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가, 즉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을 과정적 요소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기능적 요소가 있어요.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능적 요소. 요 기능적 요소를 우리가 지원적 기능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원적 기능에 대한 것을 우리가 7장에서 간호관리 기술이라는 제목하에서 우리가 쭉 보게 될 거예요. 의사결정이라던가 의사소통이라던가 우리가 협상관리라던가 스트레스관리, 갈등, 주장행동, 시간관리, 정보관리 이런 것들을 쭉 다룰 건데 요 7장에 관련된 거는 기능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과정에서만 필요로 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기획할 때도 필요하고 조직할 때도 필요하고 인사할 때, 지휘할 때 다 필요로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지원적 기능 또는 간호관리 기술 또는 기능적 요소라고 하는 기능들을 쭉 모아서 7장에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통제라는 것이 기획한 업무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평가해서 그 편차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는 활동을 우리가 통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정적 기능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8장까지는 우리가 이 과정적 요소, 즉 기획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인사라던가 지휘 통제 이런 과정적 요소에 대한 것도 다룰 거고 이 과정마다 필요로 되는 우리가 기능적 요소, 즉 지원적 기능, 간호관리 기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는 여러분들 간호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간호 최고관리자가 있고 중간관리자가 있고 하위관리자가 담당하는 간호단위라는 게 있죠. 우리가 흔하게 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 개의 간호단위 관리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간호단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간호관리의 기본 단위가 우리가 간호단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단위 관리에 대한 것, 우리가 간호관리의 최소 단위인 간호단위 관리에 대해서 9장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간호 관련해서 법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쭉 다루게 될 거예요. 법이라던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우리 간호 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적어도 국가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업무는 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정한 의무가 법적 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의무가 간호 업무의 다는 아니더라도 간호 업무 수행할 때 적어도 최소한도로 이러이러한 정도는 수행해야 된다라고 정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룰 거고요. 또는 법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우리 10장에서 할 거고 또한 법만 지키면 안 되겠죠. 법을 뛰어넘어서 간호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를 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우리 10장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가 최소한도로 지켜야 되는 법적인 것, 그 다음에 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인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문직의 특징은 뭐고 또 윤리 우리가 한국간호사 협회에서 설정한 우리가 한국간호사 윤리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호관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룰 거다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주로 교재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쭉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것이 간호 역사에 대한 것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호사 면허시험 준비하실 때는 간호협에서 나오는 문제지를 볼 것 같으면 역사에 관한 문제가 상당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역사는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도 역사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오면은 요거는 합격 여부하고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과정적인 요소, 기획조직, 인사지휘, 통제, 기능적 요소로 과정마다 필요로 되는 의사결정, 의사소통,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정보관리 뭐 이런 것들 쭉 다룰 거고요. 예, 그 외로는 한 개 간호단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간호단위 관리함에 있어서 간호사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할 때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법과 법적 의무,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다루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1장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1장 간호관리의 이해 들어가도록 하죠. 이 1장에서는 간호관리에 대한 개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호관리학 발전사가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랬죠. 관리학의 발전, 우리가 관리학을 간호에다가 더 접목한 거예요. 이게 간호관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요 관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요 간호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는 간호관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요 간호에 대한 개념, 또 관리학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 먼저 간호관리에 대한 개념 보도록 하죠. 우리 1장에서 간호 관리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간호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호관리라는 것은 간호 더하기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간호관리학 발전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랬죠. 관리학을 간호에 적용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관리를 정의 내릴 때 간호에 대한 정의와 관리에 대한 정의를 합치면은 우리가 간호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간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거고, 요걸 합친 게 결국은 간호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에 대한 개념 먼저 보도록 하죠.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간호협회에서 내린 정의, 미국 간호협회에서 내린 정의, 관리론적 시각에서 본 정의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대한간호협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내린 간호의 정의를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간호의 대상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간호의 목표는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 예방하고 건강 유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를,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 회복하고 질병 예방하고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지식, 기력, 의지,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간호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한간호협회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활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고, 미국 간호협회는 참조, 그다음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의, 요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관리론적 시각에서 관리라는 것이 자기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2명 이상이 모인 조직 안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조직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간호라는 것도 우리가 조직 안에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론적 시각에서, 즉 우리가 조직 안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간호는 돌보는 모든 활동의 연속성으로 표현되는 건강 제공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뭐 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건강관리 조직, 우리나라는 건강관리 조직 대부분이 병원 아니겠어요? 병원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부분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호에 대한 개념, 우리가 뒤에 간호 이론이 또 나오겠지만은 간호에 대한 정의 가장 널리 활용되는 대한간호협회 정의 일단 짚어주셔야 되고, 간호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라 그랬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관리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관리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론적 시각에서 간호의 정의는 우리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서비스다,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와 행정의 개념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 간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봐야 되죠. 요걸 합치면은 간호관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관리라는 용어가 있고요.
우리가 관리라는 용어가 있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행정. 네, 이것이 오늘날에서 그냥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는 용어는 어떤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관리라던가 경영이라던가 이런 용어는 사조직이에요. 즉 민간 조직에서 우리가 사조직에서 많이 활용하는 용어고요. 이 행정이라는 용어, 우리가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이 관리라는 용어는 민간 조직, 사기업 조직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이 행정이라는 용어는 공공조직, 우리가 공적 조직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리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이 관리는 민간조직, 사기업 조직, 행정은 공공조직에서 주로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건의료 제도가 자유방임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시설이 대부분 개인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행정이라는 용어보다 간호관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간호행정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행정도 맞고 우리가 간호관리도 맞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개인병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리는 사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활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사행정이라고도 그래요. 사행정이고 요거는 공행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관리는 사행정이라고도 부르고 경영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행정은 우리가 사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공조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행정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가 그 관리에 대한 개념은 그냥 읽어보시고 결국 조직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뭐 과정이고 기술이고 활동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재에 관리의 특성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관리의 특성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관리와 행정의 유사점 이렇게 쓰세요. 거기 그 세 번째로 관리 행정 유사점에서 나왔는데 관리의 특성하고 관리 행정의 유사성을 묶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걸 묶어서 정리해야지 문제 풀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와 행정의 우리가 유사점, 이 관리 행정에 유사점이 있고요. 유사점이 있고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관리라는 게 사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행정은 공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이 유사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공조직 안에서의 활동과 사기업 조직 안에서의 활동, 관리 행동, 행정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얘기죠. 공통점.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사기업은 차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희 교재에 관리의 특성, 관리 행정의 유사성, 요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관리의 특징에서 나온 것, 유사성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관리든 행정이든 다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기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직이든 사기업조직이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되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적인 기능도 필요한 거고 기능적인 요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인과 동시에 기능이다. 즉 과정적 요소, 기능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나온 것도 연이어서 알아주세요. 연이어서 우리가 관리와 행정 모두 결국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 안에서 관리제적 성격, 즉 우리가 어떤 계층이라던가 이런 조직마다의 어떤 공통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관리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물론 공공조직이 좀 더 많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관리적인 성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의 특징, 관리행정의 유사성, 요거 묶어서 우리가 관리행정의 유사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거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잘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관리행정의 차이점, 요것도 많이 다뤄지죠. 결국 이 차이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직 안에서 공공조직에서의 활동과 민간조직 안에서의 활동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직으로 보자면 보건소 조직은 여기쯤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병원은 여기쯤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관리와 행정의 우리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다루는데요. 근데 병원 조직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이더라도 일반 사기업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할 때 개인 병원하고 우리가 보건소 조직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다소 좀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뭘 비교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냐면, 우리가 일반 사기업, 우리가 보건의료 조직과 관련 없는 일반 사기업하고 우리 공공조직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 우리 공행정이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관리는 사행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보자면, 여러분들 공공조직은 목표가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가 불분명하고 아주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관리, 이건 사기업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기업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성이라 해도 되고, 옆에다가 영향력이라 해도 되고, 정치성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가를 보자면, 공공조직은 우리가 정치 권력, 우리가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과 정치 권력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일반 사기업 조직 같은 경우도 대규모 조직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커져.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 소수의 기업 빼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업 조직은 공공조직에 비해서 정치 권력, 즉 영향력을 크게 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성. 여러분들 독점성을 비교하자면 사기업 조직은 무한 경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점성은 짙게 내포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공공조직은 누구나 할 수 없죠. 독점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능률성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사기업 조직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이익을 낼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여러분들 능률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효율성이라고도 해서요. 효율성, 능률성 같은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투입분의 산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요 투입은 들어가는 자원을 다 비용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볼 수 있고요. 요 산출물은 결국은 목표 달성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 달성을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거를 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사기업 조직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목표 달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라는 것은 사기업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효율성, 능률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주 높다는 것. 근데 공공조직은 우리가 이 효과를 내는데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사기업 조직보다는 능률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능률성을 추구하는 개념은 행정보다는 관리에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독점성이 높은 건 행정, 경쟁성이 높은 거는 관리, 그 다음에 능률성이 강조되는 것은 행정이고, 관리고, 그 다음에 덜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령에 제약받는 정도를 보자면, 여러분들 그 법령에 제약받는 정도 또는 뭐 합법성 또는 법률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리든 행정이든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법에 제약을 받죠. 그러나 법에 제약받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제약받는 정도가 높고 사기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적용받죠. 예,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제한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성의 개념, 평등성이라고 나와도 되고 형평성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평등성의 개념이 아주 강조되는 것이 행정이겠죠. 공공조직에서는 우리가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평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관리, 사기업 조직은 평등성을 추구하긴 하더라도 공공조직만큼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성이 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은 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출제빈도 높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유사점, 차이점 잘 정리해 가시기 바라요. 예,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정의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요 간호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 대한간호협의나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간호 정의해 봤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우리가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행정의 유사점, 차이점 이런 걸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은 간호와 관리를 더하면은 간호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의 정의, 특징, 특성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요 간호와 관리를 합치면은 간호관리가 되는데, 간호관리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관리 행정의 공통점이 결국은 조직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활동이고 기능이고 수단이고 뭐 과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인 거고,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앞에 간호가 붙으면 간호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뭐 과정, 기능, 활동,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간호관리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정의 내리자면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관리니까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죠.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 기능적, 과정적 요소도 있고 기능적 요소도 있다 그랬잖아요.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기능적 요소인 뭐 의사결정하고 동기부여하고 의사소통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필요한 거예요. 과정적 요소, 기능적 요소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되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그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정의 내리자면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활동이다, 또는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는 지식과 기법이다. 이렇게 더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특성으로 넘어가세요. 간호관리의 특성.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리를 간호조직에 적용하면 간호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호조직관리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는가? 간호관리의 특성을 보자면, 여러분들 이 관리는 모든 조직 안에서, 사기업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특히 앞에 간호가 붙으면 간호조직에서의 관리 활동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간호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활동의 특징에는 뭐가 있는가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 조직 관리하고는 다르게 간호조직 관리는 우리가 일단 대상자가 달라요. 대상자. 그래서 대상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로서 특징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문적으로도 일반 조직 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가 아니라 간호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렇게를 주로 살펴볼 거예요. 간호관리 영역은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대상자로서 특징, 학문적으로 특징, 요렇게 우리가 간호조직 관리는 일반 관리하고는 다르게 대상자도 다르고 학문적으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상자가 우리가 간호조직 관리에서의 대상은 간호를 받는 환자도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간호를 제공받는 사람도 결국은 간호조직에서는 대상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간호관리에서 간호관리의 대상은 우리가 간호를 제공받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간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 제공자, 즉 간호사인 거죠. 간호사나 관리자 이런 사람도 간호 관리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임상에서 기초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환자 아니겠어요? 간호 제공받는 인간. 그러나 간호관리학에서는 간호를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 즉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호 제공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한 이 간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호 조직 안에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들이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어떤 체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간호 조직 자체 이런 체계들도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에서의 연구의 대상은 간호를 받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또 간호조직 안에 사람들의 모임, 즉 집단이라던가 간호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간호학하고는 좀 대상자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 요거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요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 학문적으로 우리 간호관리의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가 통합적인 성격이에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간호관리 대상이 간호를 받는 개인, 그 다음에 뭐 집단, 조직 체계 이런 게 다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호관리학에서는 여러 학문을 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의 행동도 이해되고 집단도 이해되고 조직 체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문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호를 받는 인간도 대상이고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도 간호관리에서는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사들이 우리가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 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간호관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이걸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간호관리학은 간호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되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과를 더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과라고 그래도 되고 생산성이라고 해도 되고 효율성, 효과성이라고 그래도 되죠. 그래서 생산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학문, 성과를 더 높이려고 하고 효율성, 효과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성과를 지향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좀 더 성과를 높이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조직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관리, 관리의 기술이라던가 기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모든 조직이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관리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상황 적합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간호관리 학문도 결국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나온 우리가 연구 결과물이어야 돼요. 요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거쳐서 검증된 것을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자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영역이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통합적, 인간중심적, 성향과 지향성, 상황 적합성,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중요성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간호관리 학문이 과거에는 중요시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환자 간호하는데 우리가 실무 간호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중요시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70년대 전후부터 간호관리 학문을 아주 중요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간호관리 중요성 해서 놨는데 중요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필요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간호관리 학문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간호관리라는 것이 간호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되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많이 중요시되지 않았던 이런 간호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은 오늘날에서 우리가 간호조직 관리할 때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즉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보건 수요, 즉 의료 수요가 많아졌다는 걸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강제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이 77년도에 시작이 됐죠.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의료보험이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그 의료 서비스를 그 전에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이 이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 많아진 사람에게 우리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된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가 많아졌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건의료 체계를 통제하기, 우리가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의료보장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의료보장이 시작되니까 의료 수가를 외부에서 국가가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병원 같은 데서는 수입이 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 2번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수입은 줄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그 수요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업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연구하는 관리학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환자 간호 서비스에 대한 방법만 배워서는 안 되고 간호 업무를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기법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 2번은 우리가 병원 자체가 관리가 필요해진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걸 더 추가하자면 어떤 것도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건의료 시장이 결국 병원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시장이 우리가 아주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화됐다는 것, 과거보다는 오늘날에서 보건의료 조직, 우리나라로 보자면 병원 조직 같은 것이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 병원 조직도 일반 사기업 조직처럼 경쟁이 아주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관리 기술이 아주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 시장이 우리가 보건의료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도 우리가 필요성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거 부차적으로 알아주시고, 예, 그밖에 거기 우리 교재에 양쪽 가로 3, 4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병원 자체가 관리가 필요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간호조직 관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 병원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간호조직 관리가 중요해진 이유가 우리 병원 안에 인력 중에 간호 인력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간호부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자체가 관리가 중요해졌고, 그 중에서도 간호조직 관리가 중요해진 이유는 우리가 상당 부분의 인력이 간호 인력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의 중요성 내지는 우리가 필요성, 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목표로 넘어가도록 하죠. 간호관리의 목표. 그러면은 이 간호관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거는 간호조직의 목적 달성, 간호조직의 목적이 우리가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의 간호관리의 목표 그랬는데 옆에다가 가로치시고 구체적인 목표 이렇게 쓰세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인 거는 간호조직의 목적 달성, 즉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되 관리를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교재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는
간호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되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면서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합리화시키는 것,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조직의 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간호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직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변화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질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감도 높고 우리 동기부여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하도록 하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더 높이고, 즉 동기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간호조직의 효과성에 있으며 간호사나 간호관리자가 갖춰야 될 기술,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간호조직의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관리자가 갖춰야 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되는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복잡 다차원적인 조직에서의 간호관리자의 활동 책임 해서놨는데, 그거는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의 목표에서는 뭘 정리하시면 되냐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업무를 합리화시키는 것, 즉 합리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 또 변화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 거기다가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많이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예요. 관리를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구체적인 우리가 목표에 해당됩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2교시 들어갑시다.